인류가 언제부터 옷을 입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최근 플로리다 자연박물관 연구팀은 약 17만 년 전에 인류가 처음으로 옷을 입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인류는 옷을 입게 된 이후로 추위와 태양, 바람, 비, 해충 등의 환경적인 위협으로부터 신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어는 기원전 약 3만 년에서 10만 년 전에 발명되었다고 추정되고 있는데요.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체계로 볼 수 있는 인간의 언어는 의도를 짐작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동물과 인간의 명확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최초의 술의 기록은 명확하지 않지만 중국에서 기원전 9천년경에 빚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술이 출토됨으로써 대략적인 술의 역사를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에탄올이 함유된 음료인 술은 일종의 향정신성 음료로 마약의 한 종류라고도 볼 수 있으나 다른 마약류와 달리 술은 수분 섭취나 칼로리의 섭취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현대에는 세계적으로 수만 종류에 달하는 술이 보급되고 있으며 이미 인류 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 비행기가 나타나기까지 유일한 대륙과 대륙 간의 횡단 수단이었던 배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운송 수단이기도 한데요. 가장 오래된 배 유물은 2005년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지금으로부터 약 8,000년 전인 신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배의 유물로서 이는 우리 선조가 최초로 배를 만들었다는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지금껏 발견된 배 유물들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배의 유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자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수메르인들에 의해 기록된 쇠기 문자인데요. 정보가 후대에 전달되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문자의 사용으로 인류는 지식을 축적하여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습니다. 숫자의 발명은 수학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결국 인류의 논리적 사고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일조했는데요. 고대에는 여러 문자로 쓰여진 숫자들이 쓰여졌으나 현대에는 문화권을 불문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법이란 달력을 만드는 기술로 고대 천문학과 수학의 정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역법을 사용하여 자연의 변화를 예측하게 되면서 인류는 농업, 어업 등의 각종 산업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인류의 발전과 역사를 함께하며 현재까지도 널리 쓰이고 있는 바퀴는 물리학적으로 미끄러운 마찰을 굴림 마찰로 전환하여 에너지 손실을 줄이는 역할을 해주는 발명품인데요. 초기의 바퀴는 나무를 잘라붙여 원판 형태로 만든 바퀴였으나 약 2000년 전에 최초로 바퀴살을 이용한 가벼운 바퀴가 발명되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시멘트의 유적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유적인데요. 시멘트는 부식에 대한 내성이 높아 건축물들이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내도록 만들어주었을 뿐 아니라 미술 작품에 활용되기도 하였으며 1700년대 중엽에 개량되어 1800년대까지 사용되어 오다가 1850년경에 프랑스에서 시멘트를 물에 자갈 따위와 섞어 물에 이긴 콘크리트가 발명되면서 대부분의 현대 건축물은 콘크리트로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리는 모래와 탄산소다, 석회암을 적절히 섞은 뒤 가열하고 급속히 냉각시켰을 때 나오는 투명한 물질인데요. 빛을 투과시킨다는 특징을 가진 유리는 건축물의 창문이나 식기로 널리 사용되어 오고 있으며 광학기술의 발달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풀무는 누르면 바람이 나오도록 만들어진 일종의 펌프를 일컫는데요. 일반적인 나무를 태워서 발생하는 온도로는 금이나 구리, 청동 등은 추조가 가능하지만 철을 녹이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초기 철기 시대에는 단순히 바람이 강한 날에 철을 생산하는 것으로 만족했으나 풀무가 발명된 뒤 충분한 산소를 인위적으로 공급하여 더욱 높은 화력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철기 시대를 여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인 직지심체 요절은 우리 선조의 인쇄술이 세계적인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는 증거물인데요. 금속 활자가 아닌 인류 최초의 활자를 이용한 인쇄물은 약 37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크레타 문명의 파에스토스 원반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활자의 발명으로 인간은 책을 대량 생산하고 지식을 전파하여 큰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건축물의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해 발명된 아치는 기원전 40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서 발명되었다고 추정되고 있지만 가장 오래된 아치의 구조물은 에트루리아 문명의 잔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치의 발명으로 적은 수역 기둥으로도 효과적으로 건축물의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게 되어 건축기술 발달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초기에는 곡물의 형태로, 이후에는 금속과 지폐 또는 토지의 형태로, 현대에 들어서는 무형의 신용화폐의 형태로 거래되는 화폐는 인류가 만들어낸 최초의 가상의 개념이며 그 어떤 동물과도 차별되는 인류의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고 평가받는 발명품은 바로 비누인데요. 초기 양쟁물의 형태로 나타난 비누는 이후 돼지비계나 올리브유 등을 베이스로 한 비누로 개량되어 매우 고가의 상품으로 일부 특권 보유층들에게서 사용되어 오다가 17세기 산업화를 거치며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널리 보급되게 되었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힘으로 무한히 강한 힘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준 도르래는 처음 발명된 지 수천 년이 지난 현대에 이르러서도 여러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발명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115년 전 중국 후한의 체륜이라는 사람에 의해 발명된 종이는 중국의 4대 발명품 중의 하나인데요. 최초로 직물 가공성 종이의 형태를 띠는 것은 오늘날 페이퍼의 어원이기도 한 이집트의 파피루스지만 체륜이 발명한 종이는 단순한 가공으로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륜이 종이를 발명한 당시의 시대에는 실제 동양에서의 문물 전파가 서양에 비해 압도적으로 빨랐었죠. 바람의 힘을 이용하여 항해하는 선박의 돛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으나 삼각돛은 단순히 바람의 압력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이 아닌 바람의 흐름에 의한 양력을 이용하여 항해하는 방식의 발전된 형태의 돛인데요. 삼각돛의 발명으로 선박은 바람의 방향에 관계없이 원하는 곳으로 항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심지어는 바람을 거슬러 항해하는 것마저 가능해졌습니다. 역시 중국의 4대 발명품 중 하나인 나침반은 주위의 지형지물이나 첨체 등을 통해 방향을 찾아야만 했던 인간에게 흐린 날씨의 바다나 넓은 평야에서도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준 발명품인데요. 나침반의 발명은 인류의 먼바다 개척에 큰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종이, 인쇄술, 나침반과 더불어 중국의 4대 발명품 중 하나로 꼽히는 화약은 당시 중국에서 널리 유행했던 도교의 연단술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당시 도교에서는 질산칼륨, 유황, 숲 등을 혼합하여 불로장생의 단약을 만들고자 하는 연단술사들이 넘쳐났었는데요. 단약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폭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한 당시 사람들은 단지 단약을 제조하고 싶었을 뿐 이것이 화약의 제조 방법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훗날 당나라와 송나라의 교체기에 이르러 이러한 화약 제조의 배합 방법이 병기를 제조하는 장인의 손을 거쳐 군사적으로 응용되기 시작했죠. 유리가 빛을 굴절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최초의 반구형 렌즈를 만들어낸 것은 13세기 이탈리아 수도사들인데요. 이후 베니스의 무라노에 최초의 렌즈 공장이 만들어졌으며 200년가량 지난 뒤에는 현대의 안경과 유사한 형태의 안경이 제작되어 부의 상징으로 귀족들 사이에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렌즈는 이후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빛의 성질을 탐구하고 우주를 탐구하며 화학물질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등 수많은 과학 분야로 나누어져 현대기술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수학계의 혁명을 이루어냈다 평가받는 개념으로 임의의 점의 위치를 수들의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준 좌표계의 발명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언으로도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데카르트에 의해서였는데요. 과학자로서의 데카르트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지금도 함수의 x, y 좌표 체계를 카티전 좌표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카티전은 데카르트의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1700년대 대항해 시대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던 당시에는 육북내로 북극성의 각도를 확인하여 위도는 측정할 수 있었으나 경도를 정확히 측정하는 방법이 없어 배가 엉뚱한 곳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1714년 영국 의회는 이 문제의 해결자에게 2만 파운드의 상금을 내걸었는데요. 당시 유럽에서 가장 우수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수세기간 해결하지 못했던 마치 오늘날의 수학 칠 때 난제와 같았던 이 문제는 영국의 시계 제작자인 존 해리슨이 만든 크로노미터에 의해 해결되었습니다. 발명 당시에는 왕립 천문학자 등의 반대로 크게 활용되지 못했으나 존 해리슨이 사망한 이후인 1800년대에는 어떠한 배도 크로노미터 없이 항해를 떠나지 않게 되었죠.